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 힘이 들린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1. 테슬라의 드라이브인 다이너 슈퍼차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자,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 번의 대단한 프로젝트로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 충전 중에도 엔터테인먼트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인 다이너 슈퍼차저의 런칭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차원이 다른 행보, 다들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의 모든 걸 아주 디테일하게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볼게요. 드라이브인 다이너 슈퍼차저란? 우선 이 슈퍼차저는 단순히 차를 충전하는 곳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슬라가 충전소와 식당을 결합한 형태로 로스앤젤레스의 산타모니카 보리블드에 들어설 예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전 중에는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 클립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차 안에서 팝콘 먹으며 영화 보고 충전까지 해결되는 이 완벽한 그림을요. 앱 업데이트로 드러난 힌트들. 최근 테슬라가 스마트폰 앱의 4.41.0 업데이트에 이 다이너 슈퍼차저 관련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뭐 테슬라가 준비 다 끝냈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업데이트된 앱에는 다이너 홈스크린 뷰 메뉴 앤 어메니티 같은 코드들이 발견됐고요. 심지어 이 다이너용 아이콘도 새로 등장했어요. 이제 앱에서 메뉴를 확인하고 다이너의 시설을 탐험하는 경험이 가능해질 거란 말이죠. 와, 테슬라의 디테일 집착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건축 진행 상황은?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건축 허가와 관련해 HVA 신행 난방 환기 시스템화, 배관 기타 필수 기능들에 대한 허가를 계속 신청 중이라고 해요. 프로젝트는 몇 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앱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 론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이제 진짜로 기대해도 좋을 때가 온 거죠. 왜 산타모니카 보리블드일까? 이쯤에서 잠깐, 왜 하필 이 장소일까요? 산타모니카 보리블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중 하나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관광객들도 많고 지역 주민들까지 항상 활기 넘치는 이곳에서 테슬라의 다이너는 단순한 충전소 그 이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이곳에 가면 테슬라가 여기서까지 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테슬라의 혁신 철학. 그런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항상 차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해왔죠. 이번 드라이브인 다이너 슈퍼차저도 그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충전 시간이 길다고 지적받아 왔던 문제를 이렇게 재미와 편리함으로 덮어버리다니요. 역시 테슬라답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또한 2024년 10월 이후로는 현장에서 별다른 건축 허가가 신청되지 않았다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테슬라의 실행력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쯤은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게 테슬라잖아요. 드라이브인 다이너 슈퍼차저 기대되는 이유는? 일석삼조의 경험, 충전, 식사, 엔터테인먼트를 한자리에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단순히 충전이 아니라 테슬라 오너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테슬라만의 차별화. 이런 독특한 시도를 하는 자동차 브랜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 공식 론칭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앱 업데이트와 건축 진행 상황을 보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타모니카 보리블드에 멋진 테슬라 다이너가 들어서면 누구보다 먼저 방문해서 인증샷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테슬라의 드라이브인 다이너 슈퍼차저는 단순히 충전소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상징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 테슬라,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러니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며 다들 테슬라 앱 업데이트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지도 모르니까요. 앨런 머스크 백악관에 입성하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의 CEO, 스페이스X의 창립자, 스타링크의 설계자, 그리고 이제는 백악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앨런 머스크.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새로운 부서 도지의 수장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어쩌면 미국 정부와 머스크라는 두 거인의 만남이 전 세계에 혁신을 몰고 올지도 모르죠. 도지의 최종 목표, 스스로 해체. 도지는 영원히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 자체 해체하는
것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남짓 동안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머스크의 전설적인 시간 관리 능력을 믿어봅시다. 도지와 백악관의 연결고리. 이제 머스크는 단순히 정부와 협력하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백악관 웨스트 윙에 사무실이 생기고 공식 화이트하우스 이메일까지 부여받았어요. 이는 도지의 리더로서 그가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머스크는 이제 미국 정부의 일부로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된 거죠. 도지의 시작부터 우여곡절, 물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겠죠. 도지는 설립되자마자 3건의 소송에 직면했는데요. 주요 쟁점은 도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데모크래시 포워드는 도지를 비선 조직이라 부르며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했죠.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셀러는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도지를 고소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과 기타 단체들은 도지가 일반 시민의 관점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앨런 머스크답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유머로 넘기고 있습니다. X에선 도지 소송 카운터를 만들어야겠네라는 농담까지 던졌어요. 이 사람 역시 대담하죠? 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도지는 이제 막 첫 발을 뗐지만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도지의 성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결국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따라 그의 평판은 더 빛날 수도 혹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머스크가 보여준 행보를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말을 싹 무시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그 특유의 능력이 또 한 번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정부의 복잡한 관료주의를 뚫고 진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3. 테슬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떠오르자. 여러분, 테슬라가 이제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의 확장이 아니에요. 전기차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전 세계에 뿌리내리는 한 획을 긋는 순간이죠.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테슬라 공장 유치를 두고 경쟁하며 동남아가 테슬라의 새로운 전략적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 함께 떠나보시죠. 필리핀 테슬라를 향한 러브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최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마닐라의 볼리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위치한 테슬라 센터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테슬라를 방문했다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테슬라가 필리핀 젊은 세대에게 글로벌 지속 가능성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의 잠재력을 테슬라가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테슬라 공장이 필리핀에 들어오기를 희망했죠. 미래에는 필리핀 거리의 절반이 전기차로 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테슬라의 동남아 전략 왜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동남아 시장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 대국의 잠재력. 동남아시아는 약 7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특히 경제 성장세가 뚜렷한 나라들로 전기차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 생산 비용을 줄이고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 동남아시아는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글로벌 리더가 이 지역에 진출한다면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테슬라가 동남아에 공장을 설립하면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죠.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도전장.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앨런 머스크와 직접 만나 공장 설립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태국은 이미 아세안의 자동차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한 태국은 테슬라가 공장을 설립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죠. 필리핀 시장. 테슬라의 첫걸음. 현재 필리핀은 테슬라의 동남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는 이달 말부터 필리핀에서 첫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모델 Y는 1분기 말까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델 Y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신형 주니퍼 모델로 대체되어 더 높은 품질과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죠. 테슬라 필리핀 관계자들은 전기차 판매를 넘어 현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미래 마르코스 대통령은 테슬라의 투자 결정이 필리핀의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산업 정책을 통해 필리핀을 전기차 중심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테슬라의 동남아시아 진출 무엇을 의미할까? 테슬라의 동남아 시장 진출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이제 막 전기차 산업의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지역에서 보여줄 영향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 어디가 테슬라 공장을 먼저 유치할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테슬라의 동남아 진출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4. 앨런 머스크의 도지 소송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새롭게 이끄는 도지가 설립되자마자 법적 문제에 휩싸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도지 이름만 들으면 재밌고 귀여운 강아지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기술 현대화를 위한 굉장히 진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몇 시간 만에 3건의 소송이 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오늘은 이 뜨거운 법적 공방을 중심으로 도지의 설립 배경, 소송 내용, 그리고 머스크의 대응까지 알차게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도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 우선 도지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으로 설립한 이 부서는 미국 정부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기존의 복잡하고 느린 관료 제도를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죠. 도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소프트웨어 현대화, 낡은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 효율성 극대화, 세금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간소화된 행정 제공. 최종 해체. 도지는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자체적으로 해체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일을 끝내고 사라지겠다는 미션을 가진 부서죠. 그런데 이 도지의 리더로 앨런 머스크가 임명되면서 혁신의 아이콘과 정부의 만남이라는 엄청난 관심을 모았어요.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비판도 뒤따르는 법이죠. 도지 소송의 표적이 되다 도지 설립 직후 무려 3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데모크래시 포워드는 도지가 비선 조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단체는 도지가 연방자문위원회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에 따라 투명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도지는 이에 대한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도지가 다양성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도지의 자문 역할에 지원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이 부서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죠. 세 번째 소송 퍼블릭 시티즌과 연방 공무원 노조 등 여러 단체가 연합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도지 멤버들이 평범한 미국인이 관점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도지의 의사 결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이 소송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세 소송 모두 공통적으로 도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연방자문위원회법 준수 여부. 도지가 연방자문위원회라면 FAC어에 따라 모든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균형 잡힌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지는 이런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앱 사용. 도지가 공식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시그널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사용한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기록 보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성원 선정 방식. 도지의 멤버들이 주로 억만장자들과 기술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의 시각이 배제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머스크의 반응은? 앨런 머스크가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역시 그의 특유의 유머 감각이 발휘됐습니다. X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지 소송 카운터를 만들어야겠네. 나중에는 세 자릿수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는 이 상황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유머를 날리는 동안 도지의 법적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지 앞으로의 행보는?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지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해결 후 활동 지속.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FACA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지 해체 가능성. 반대로 법적 논란과 비판이 지속된다면 도지가 계획보다 일찍 해체될 수도 있죠. 대중적 지지 확보. 머스크가 기존의 비판을 돌파하고 도지의 성과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면 논란 속에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도지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엄청난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상징적인 리더 아래 이 부서가 정부의 낡은 시스템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지는 성공적인 혁신의 상징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논란 속에 사라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5. 앨런 머스크의 도지 매주 진짜 의미 있는 진전 가능할까?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정부 혁신 프로젝트 도지의 리더로 나선 이후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매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말이죠. 매주 성과를 내겠다니 정말 가능할까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부의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약속이 얼마나 야심차고 동시에 얼마나 도전적인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도지 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우선 도지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도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취임과 동시에 설립한 새로운 정부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정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주요 임무는 소프트웨어 현대화, 모든 연방 부서의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를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예를 들면 낡은 문서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거나 부서 간 협업 도구를 통합하는 시기죠. 비용 절감, 세금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고 AI를 활용한 행정 자동화를 도입한다는 거죠. 결과 중심의 행정 도지는 단순히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결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주 진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의미, 앨런 머스크가 말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표현,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1. 혁신 속도의 새로운 기준. 일반적으로 정부 프로젝트는 느리게 진행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예산 승인, 프로세스 조율, 이해관계자 협의 등 복잡한 단계가 많아서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 모든 과정을 단축하고 민간 기업처럼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압축 일정. 도지의 운영 기한은 2026년 7월 4일까지, 즉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 끝납니다. 약 1년 반 동안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그래서 매주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성과의 모습. 머스크는 의미 있는 진전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어 특정 부서의 업무 속도가 30% 빨라진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제거되어 예산 절감 효과를 본다. 정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진다. 도지의 초기 활동들. 그렇다면 도지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 공식 웹사이트 개설. 도지는 설립 직후 공식 웹사이트인 도지 거부를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텅 비어 있지만 흥미로운 이스터에그로 도지 밈을 소스 코드에 숨겨놓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건 그냥 앨런답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2. 첫 번째 디지털 변화. 도지의 첫 번째 실질적 성과는 다양성과 포용성 부서의 웹페이지 폐쇄였습니다. 이는 오래된 정부 시스템의 간소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첫 단계였죠. 3. 팀 구성. 도지는 각 연방 부서에 소규모 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며 팀 리더, 엔지니어, HR 전문가,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효율적인 구성으로 최대한 빠른 결과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머스크의 리더십 가능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매주 진전을 이끌 수 있을까요? 1. 과거의 성과로 본 가능성.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인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주류로 만들었고 모델 Y는 세계 베스트셀링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이스X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로켓을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타링크 세계 곳곳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며 통신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2. 도전 과제. 그러나 도지는 민간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정부 시스템은 복잡한 관료주의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혁신이 쉽지 않죠. 특히 법적 소송과 정치적 반대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약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머스크가 도지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단순히 정부 혁신의 차원을 넘어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혁신 모델을 정부에 도입,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 매주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앨런 머스크의 도지는 단순히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실험입니다. 매주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그의 약속은 거대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능성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이 야심찬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6. 스타링크 하늘로 날아오르다. 여러분, 스타링크가 이제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내에서 경험하는 느리고 끊기는 와이파이와는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이번 뉴스는 단순히 항공편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하늘에서 지상만큼 빠른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될 미래를 보여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바로 출발합시다. 스타링크 하늘에서도 빛난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선보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타링크는 기존의 느린 위성 인터넷을 완전히 혁신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죠. 이번엔 그 혁신의 무대가 항공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항공 여행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ATR 항공기의 성공적인 테스트. 스타링크는 ATR-72, 600 항공기에서 성공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테스트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유럽 항공안전국 EASA의 인증까지 받은 완벽한 성공 사례입니다. ATR은 전 세계 지역 항공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종으로 이곳에서의 성공은 곧 더 넓은 시장으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ATR 항공기의 스타링크 도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역 항공사 혁신. ATR 기종은 지역 항공 노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타링크가 도입되면 단거리 노선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죠. 승객 경험 업그레이드. 그동안 지역 항공 노선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스타링크가 이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항공사 경쟁력 강화 인터넷 품질은 항공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스타링크를 도입한 항공사는 더 많은 승객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질랜드 항공의 도입 사례 스타링크는 이제 뉴질랜드 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도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리적 특성상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 많지만 스타링크가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 항공의 변화 포인트 초고속 인터넷 제공 승객들은 이제 비행 중에도 지상에서처럼 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메일 동영상 스트리밍 심지어 화상 회의까지도 가능하죠. 지역 경제 활성화 뉴질랜드는 관광업이 중요한 경제 기반입니다. 스타링크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하고 여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비전과의 연결 스타링크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뉴질랜드 항공의 친환경 비전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기술적인 관점 스타링크의 강점은 스타링크는 기존의 항공기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날까요? 속도와 안정성. 기존의 항공 인터넷은 지상 기지국과 연결된 중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느리고 연결이 불안정했습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여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글로벌 커버리지 스타링크는 북극에서 사막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거리 국제선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죠. 손쉬운 업그레이드 스타링크의 기술은 유연성이 뛰어나서 필요에 따라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위성이 발사되면 네트워크 성능이 자동으로 향상됩니다. ATR과의 협력 그리고 더 큰 그림 이번 스타링크의 성공적인 테스트는 ATR과 PMV 엔지니어링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PMV 엔지니어링은 ATR 항공기에 스타링크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공기 설계를 수정했죠. 이는 ATR 72-500과 ATR 72-600 모두에서 적용 가능한 업그레이드로 기존 항공기에도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타링크가 ATR과 협력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항공사가 이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죠. 스타링크가 바꿀 항공 여행의 미래 스타링크의 항공 확장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1. 승객 경험의 혁명 기내에서의 무료 인터넷 제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 승객은 비행 중에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고 일반 승객은 비행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죠. 2. 항공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 항공사는 스타링크 기반의 고급 인터넷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거나 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스폰서십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기상 데이터 항공기 상태 점검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모두 향상될 겁니다. 결론 하늘에서도 끊김없는 연결 스타링크의 비전 스타링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비행기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연결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링크가 항공 여행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7. 파이퍼 샌들 테슬라 주식 목표가를 $500로 상향. 여러분. 테슬라 주식을 사랑하는 주주 여러분과 관심 많은 구독자 여러분, 흥미진진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 파이퍼 샌들가 테슬라의 주식 목표가를 무려 $5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한층 더 높게 평가한 결과죠. 그럼 파이퍼 샌들의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테슬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볼까요? 준비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파이퍼 샌들의 주식 목표가 상향 왜 중요한가? 우선 파이퍼 샌들과 테슬라는 우리 최고의 장기 투자 아이디어다 라고 외친 배경부터 살펴보죠. 이 투자 회사는 단순히 숫자를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 분석과 미래 전망에 기반한 신뢰 높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곳이죠. 이번 목표가 조정은 기존 $315에서 $500로 대폭 상향된 것인데요. 이는 무려 58.7% 상승한 수치입니다. 왜 목표가를 올렸을까? 테슬라의 인공지능 AI 역량 파이퍼 샌들은 테슬라가 실제 환경 AI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FSD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다른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죠. 생산 증가와 신제품 출시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에 196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 179만 대 대비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사이버트럭과 같은 신제품이 매출 상승을 이끌 거라고 판단했죠. 단기 전망과 투자 매력 파이퍼 샌들은 테슬라가 2032년까지 연간 약 46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판매량 증가를 넘어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120배의 PE 기반 목표가 설정. 그 의미는 파이퍼 샌들가 제시한 $500 목표가는 120배의 주가 수익 비율 PE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PE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20배 PE의 의미 일반적으로 기술 기업의 PE는 2030배 수준인데 120배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기술 혁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 AI 기업으로 변신 중 파이퍼 샌들의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선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FSD의 가능성.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지만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이 상용화되면 엄청난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FSD 라이선싱 모델 5%는 테슬라가 FSD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로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판매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 기술의 확장 가능성. 테슬라는 AI 기술을 자율주행 외에도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프로젝트는 노동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AI 기반 솔루션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도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 트럭과 모델 Y 그리고 신제품의 역할. 5%는 테슬라가 2025년까지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여기에는 사이버 트럭과 신형 모델 Y 주니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트럭 독특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픽업 트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모델 Y 2024년 세계 베스트셀링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주니퍼 업데이트는 더 나은 품질과 기술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본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 2032년까지 테슬라는 연간 460만 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경쟁력. 글로벌 공장 네트워크.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등 주요 기가 팩토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시스템, POWERWAL 등으로 전기차 외의 에너지 시장에서도 확장 중입니다. 테슬라 주식 지금이 기회일까? 5%의 분석은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닌 기술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테슬라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잠재력을 가진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죠. 테슬라 주식의 목표가 상향은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테슬라가 기술, 에너지 그리고 AI 산업의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주식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8. 스페인 부총리 앨런 머스크에게 날카로운 비판. 여러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혁신을 이끄는 앨런 머스크가 이번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의 머스크의 행동이 스페인 부총리 요란다 디아즈에게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은 이 논란의 전말을 세세히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함께 하세요. 논란의 시작. 앨런 머스크의 취임식 제스처. 모든 일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앨런 머스크가 취임을 축하하며 특정 제스처를 했는데 이 행동이 스페인의 부총리 요란다 디아즈의 눈에 거슬린 겁니다. 디아즈는 머스크의 행동이 나치 경례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죠. 요란다 디아즈의 강력한 반발. 요란다 디아즈는 머스크의 제스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트위터현 X의 알고리즘과 콘텐츠가 극우적인 사상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이 플랫폼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저는 이런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일부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란다 디아즈 스페인 부총리의 비판 무엇을 의미하나? 디아즈의 비판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에 대한 반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죠. 알고리즘과 윤리 문제. 디아즈는 트위터의 알고리즘이 특정 정치적 사상, 특히 극우 성향의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체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제기합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이미지.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특정 정치적 인물과의 관계나 언행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머스크의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 머스크의 행동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였을지라도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경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디아즈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머스크의 책임감을 강조했죠. 머스크의 반응. 침묵, 오유머. 머스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그의 스타일을 봤을 때 유머러스하게 넘기거나 논란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은 간접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논란을 의도적으로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 이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와 디아즈 사이의 의견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데요.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공인의 행동 어디까지 해석해야 할까? 머스크의 제스처는 정말 의도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공인의 행동은 맥락과 상관없이 언제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합니다. 정치와 기술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번 논란은 머스크가 기술 혁신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디아즈의 퇴장 그리고 남겨진 숙제 요란다. 디아즈가 트위터를 떠난 것은 단순한 플랫폼 이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죠. 특히 그녀가 머스크의 행동을 나치 경례와 비교한 것은 정치적 맥락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의 이미지는 일부 지역에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디아즈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와 디아즈의 이번 논란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정치적 표현 공인의 책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한데 모아놓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의 행동이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디아즈의 반응이 지나쳤던 걸까요? 9. 테슬라 차이나 판매 기록을 다시 쓰다.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차이나가 기록적인 차량 등록 대수로 2025년 새해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기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2025년 첫 달부터 빛나는 테슬라 차이나. 2025년 1월 셋째 주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테슬라 차이나는 무려 1만 대의 새로운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시나요? 전주인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의 7,800대와 비교했을 때 28.2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전년 동기 대비로도 3.8% 상승했으니 테슬라 차이나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수치는 단순히 주간 성과를 넘어서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모델 테슬라 모델 Y의 힘. 이번 기록적인 판매 성과의 주역은 단연 테슬라 모델 Y입니다. 1만 대의 신규 등록 중 약 7,930대가 모델 Y였다고 하니 이 차량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죠. 모델 Y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가성비, 실용성 그리고 기술력까지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왜 모델 Y가 이렇게 잘 팔릴까? 합리적인 가격. 모델 Y는 프리미엄 전기 SUV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넓은 실내 공간. 중국 소비자들은 가족 단위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한 SUV를 선호하죠. 첨단 기술, 자율주행 기술, FSD 옵션과 OTA 업데이트로 항상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성과가 특별한 이유. 테슬라 차이나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 중국은 BYD, NIO, XPENG 등 강력한 로컬 전기차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성과를 낸 것은 그만큼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가 상하이의 역할.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 기가 상하이는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차량을 수출하는 거점입니다. 이곳에서의 생산 효율성과 품질이 높아지면서 테슬라 차이나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죠. 정부 정책과의 시너지.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친환경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죠. 2025년 새로운 모델 Y와의 만남. 중국 시장에서 특히 기대되는 것은 업데이트된 모델 Y 주니퍼의 출시입니다. 주니퍼 업데이트는 성능, 품질 그리고 기술적 디테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조만간 중국 매장과 쇼룸에서 정식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모델 Y와 주니퍼의 차이점은 디자인 업그레이드, 더 날렵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디테일, 배터리 효율 개선, 한번 충전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향상된 배터리 기술, 신기술 추가, 내부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최신 기술 적용.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테슬라의 미래.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테슬라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테슬라의 도전 과제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BYD와의 경쟁. BYD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컬 전기차 브랜드로 테슬라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정책 변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경우 테슬라의 판매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기대치. 테슬라가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죠. 마무리. 테슬라 차이나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이끌다. 테슬라 차이나의 기록적인 차량 등록 대수는 단순히 판매량 증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차이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컬 브랜드들이 테슬라를 위협할 가능성이 클까요? 10. 테슬라 모델 Y 클래식 여전히 뜨겁다. 여러분, 테슬라의 모델 Y 클래식이 여전히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에서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 Y인 주니퍼 업데이트가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도 클래식 모델이 이렇게 높은 인기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모델 Y 클래식 이례적인 성공의 비밀. 테슬라 모델 Y는 2019년 출시 이후 단순히 테슬라의 베스트셀링 SUV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3년 모델 Y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까지 포함한 모든 차종 중 글로벌 판매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 모델 Y 클래식의 특별함은? 모델 Y 클래식은 SUV의 실용성과 테슬라 특유의 첨단 기술을 완벽히 결합한 차량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동급의 프리미엄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공간 패밀리카로도 완벽한 실내 공간과 7인승 옵션까지, 첨단 기술 자율주행 FSD OTA 업데이트, 그리고 효율적인 전기 파워트레인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죠. 2. 신형 주니퍼 출시에도 클래식의 인기 지속. 2024년 말에 발표된 모델 Y 주니퍼는 디자인과 기술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클래식 모델이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 메리트. 신형 모델의 출시로 클래식 모델의 가격이 약간 인하되면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증된 품질. 클래식 모델은 수년간의 사용과 검증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죠. 즉시 구매 가능. 주니퍼는 아직 생산 및 배송 초기 단계에 있지만 클래식 모델은 이미 충분한 재고와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2025년 중국 시장에서의 모델 Y 클래식 인기.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모델 Y 클래식이 여전히 판매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중국 내 테슬라 차량 등록 대수 중 80% 이상이 모델 Y 클래식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1만 대 중 약 7,930대가 모델 Y 클래식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숫자죠. 왜 중국에서 모델 Y가 인기일까? SUV 선호 트렌드. 중국 소비자들은 가족 단위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SUV가 선호됩니다. 모델 Y는 넓은 실내 공간과 효율적인 전기 주행 거리를 제공해 이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킵니다. 브랜드 신뢰도. 테슬라는 이미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중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성능을 신뢰합니다. 기가 상하이의 기업.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효율적인 생산 능력 덕분에 모델 Y 클래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델 Y 클래식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케 한 요소들. 테슬라 모델 Y 클래식이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1. OTA 업데이트로 유지되는 신선한. 모델 Y 클래식은 시간이 지나도 구형 모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덕분에 차량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죠.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 추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배터리 효율 향상이, 강력한 충전 네트워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며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모델 Y 클래식 오너들은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덕분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3. 고객 후기와 입소문. 이미 모델 Y 클래식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모델 Y 클래식과 주니퍼 누가 더 매력적일까?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클래식 모델과 주니퍼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클래식 모델 추천 상황.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즉시 차량이 필요한 구매자, 검증된 기술과 품질을 선호하는 사람. 주니퍼 추천 상황. 최신 디자인과 기술에 관심이 많은 얼리어답터, 더 긴 주행 거리와 배터리 효율을 원하는 소비자, 내 차는 최신 모델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분들. 테슬라 모델 Y 클래식의 유산. 모델 Y 클래식은 단순한 차량 그 이상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상징. 모델 Y는 테슬라의 사명을 대변합니다. 전기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자 라는 목표를 실현한 대표적인 모델이죠.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 모델 Y 클래식은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 전 세계 SUV 시장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다른 브랜드가 모델 Y를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 이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가 판매되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클래식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도 여전히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기술, 가격,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이 차량은 전기차 시장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델 Y 클래식과 주니퍼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